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돈이 많아. 나보다 엄청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실력이 나보다 기가 막히게 좋아. 대체로 특히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우리를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자신의 행위의 방향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경쟁에 대한 무의식이죠. 얘를 갈아치울 수 있어요. 네, T1530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김익환입니다. 우리 비교하고 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비교하면 그냥 자괴감에 빠지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는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눈에 보여요.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돈이 많아. 나보다 엄청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실력이 나보다 기가 막히게 좋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건 누구나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고 나는 왜 이래?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또 노력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작심삼일이야. 노력도 못해. 꽝이야. 이게 비교의 결과지 않습니까? 자,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야, 네 형은 그런데 네 사촌 봐라.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게 정말 나쁜 무의식으로 쌓여요. 학교에 갔어요. 시험 잘 본 놈, 잘 못 본 놈, 이게 또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대학 수능, 이거는 우리를 비교의 대상으로 항상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부정적 무의식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괴감의 세계로 몰아가는 그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무의식을 바꾼 다음에 비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교의 본질은 이거예요. 엄청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이와 반복, 어떤 사람은 뭐 차이와 지속, 이렇게 앞부분에 뭐가 붙는다고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다 차이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할 때 그 차이의 사이를 점점 메워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의 존재들이 반복함으로써 사실은 becoming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인식하고 행위함으로써 그 반복의 결과는 항상 조금씩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강물처럼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지향시키는 힘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났어. 차이의 존재죠. 어떻게 된다고요? 저 친구는 공부를 되게 잘하네. 나는 지금 공부를 잘 못하네. 그 중간 정도로 내가 가는 게 좋겠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쟤는 집도 좋고 쟤는 부자에다가 쟤는 거기다 머리도 좋아. 심지어는 잘생겼어. 나는 뭐지? 꽝. 차이가 becoming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 이게 경쟁의식이고 부정적 경쟁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질도 이해하셨고 우리가 잘못된 무의식으로서의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답 찾아보죠. 나보다 잘난 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이건 다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그와 내가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점에서 더 잘하는 측면이 있고 이 친구는 이런 점에서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꼭 잘하고 잘못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 나는 소위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는 조금 잘못하지만 개성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 인식이죠. 두 번째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 인식이에요. 상위에 있는 사람과 나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그 사이에 어디로 내가 진전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게 출발이에요. 경쟁 상대에 대한 인식 방법,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체크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자신의 사유의 방향을 진전시켜가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너무 잘났어. 너무 부러워. 나는 찌질이야. 이 상태가 됐어. 그 경쟁의식,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감정이죠.
그러니까 너무 훌륭해, 너무 잘 알아서 부러워. 얘는 감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 상태는 우리를 행위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후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대체로 특히 부정적인 감정 상태는 우리를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상태를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메모를 하세요잖아요. 엄청 잘난 놈을 만났어. 쓰세요. 그는 뭐가 잘났는지, 뭐 A 능력, B 능력, C 능력, 그리고 여기다 나를 쓰는 거죠. 그러면 나는 A 능력 꽝, B 능력 꽝, C 능력은 꽤 괜찮아.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청 밝은 성격이야. 대인관계가 좋아. 막 기타 등등 이런 걸 써놓습니다. 내가 여기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선택해냅니다. 더 심플하게 감정의 상태를 기록, 메모를 통해서 이성의 상태로 바꿔보는 거예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메모와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막 시기심이 나는 어떤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자신의 행위의 방향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결론이 나왔으니까 행위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그를 보고 되게 부러웠는데 행위를 조금 하잖아요. 그에 대한 부러움이 확 줄어듭니다. 거꾸로요.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들어준 그의 잘남이라는 계기가 사실은 고맙게까지 느껴집니다. 아이고 교수님, 그게 말은 쉽지 실제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안 해봤잖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 줄까요? 이끌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가 화장품을 저거 썼는데 엄청 뽀샤시하고 좋네. 나도 써야지. 그래서 썼더니 나도 뽀샤시해졌어. 그럼 따라하세요.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따라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저 책을 읽네. 나도 읽어야지. 그리고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나하고는 맞지 않는 책이야.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되죠. 요컨대 따라하기라는 것은 그 차이에 가까이 가는 일종의 비커밍,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나에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내적 욕구인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오케이면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게 답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위의 하나라는 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대학 입시의 과정을 통해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약간 뒤처져 있다, 왕창 뒤처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의식, 완전히 부정적인 무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경쟁 상대를 항상 느끼고 거기서 자기가 모두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99%가 넘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반드시 하시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경쟁의식들, 얘를 극복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쌓임으로 인해서 어릴 적부터 우리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쟁에 대한 무의식이죠. 얘를 갈아치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 경쟁사회에서 자신을 긍정함과 동시에 비커밍의 철학, 조금씩 진전, 변화하는 자신을 긍정하는 그런 생각의 계기,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